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놀의 반응성, 즉 알파 치안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놀이라고 하면 이중결합에 OH가 있는 요 에놀이라서 요런 구조를 에놀이라고 했죠. 이 에놀의 이중결합은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친액체로 작용하고 친전자체와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소에 있는 여기 고립전자쌍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전자를 이렇게 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 이중결합에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걸로 했으니까 좀 헷갈리겠네요, 그죠? 여기에 있는 산소에 있는 고립전자쌍을 이쪽으로 이렇게 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공명구조가 이렇게 생기죠. 하면 옥텟 규칙에 만족하기 위해서 탄소의 파이 전자도 이렇게 가죠. 그러면 요런 공명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탄소가 지금 음이온이죠. 즉 탄소 음이온이죠. 그래서 여기가 전자가 풍부해서 반응성이 커요. 예로 에테놀이라는 여기 정전기 포텐셜 지도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알파죠, 알파. 그죠? 알파. 여기도 알파긴 한데 여기 알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약간 붉은 노란색이 있죠? 붉은 노란색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가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 요 탄소가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 메커니즘을 보도록 할게요. 카보닐 알파 치안 반응의 일반적인 메커니즘 봅시다. 이렇게 카보닐 있죠? 여기 알파 탄소에 여기 H는 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산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촉매에 의해서 산촉매라고 하면 이렇게 HCO+로 표현을 대부분 하죠. 여기 있는 산소에 있는 고립전자쌍이 요거 H+를 떼어가서 요런 반응성이 좋은 요런 카보닐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쌍이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OH가 되고 CH 이렇게 되잖아요.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물에 의해서 여기 H가 산도가 있다고 했으니 여기가 탈양성자와에서 여기 이렇게 전자가 이동돼서 에놀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교과서에는 메커니즘에는 요게 생략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에놀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은 여기 친전자체와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에놀의 O의 고립전자쌍이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되어서 여기 있는 파이 전자가 이렇게 친전자체를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공격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중결합이 생기고, 그죠? 여기 있는 이중결합 중에 이중의 파이 결합이 깨지면서 여기 친전자체가 여기 알파 탄소에 딱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명구조가 하나 생기죠. 어떤 공명구조가 생기죠?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탄소에 이렇게 양이온이 되는 공명구조가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공명구조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면 염기
자, 염기에 의해서 뭐 여기서는 염기가 될 수도 있고 염기한데 물이 될 수도 있어요. 물. 자, 물에 의해서 이렇게 H를 떼어내서 여기 있는 전자쌍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결론 이렇게 해서 카보닐이 생겨서 알파 탄소에 이렇게 친전자체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알파 치환 생성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알파의 알파 자리에 수소가 친전자체와 치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파 치환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22-3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알파 할로제나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특히 자주 사용되는 반응, 알파 치환 반응이 산성 용액 속에서 알데하이드와 케톤이 이렇게 할로젠과 반응을 해요. Cl2, Br2, I2와 반응하는데 이 반응이 카보닐이 있고 여기가 알파탄소죠. 알파탄소에 여기 수소 하나가 이렇게 할로젠으로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자, 이 반응은 용매가 아세틱 엑시드고 브로민이 많이 이 반응에서 사용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관련 메커니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촉매에 의한 여기서는 아세톤이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세톤의 브로미나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케톤의 알파에 있는 H, 알파 위치에 있는 H 하나가 Br로 바뀌는 이런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메커니즘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HBr, 즉 산에, 그죠? 산에 의해서 여기 H가 여기 산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여기 탄소의 반응성을 증가시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알파 탄소의 수소는 물에 의해서 여기 H가 제거되고 여기 있는 결합 전자쌍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여기 있는 파이 전자 두 개가 산소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에놀 상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놀 상태로 보시면 여기는 이중결합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산소의 고립 전자쌍이 전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주어서 이 탄소 이중결의 파이 전자가 Br2의 Br을 이렇게 공격하게 돼요. 자, Br2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럼 이건 친전자체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요런 형태, 즉 여기 H 대신에 Br이 하나 치환되는 요런 형태가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명 구조가 존재를 할 수가 있죠. 왜냐? 여기 있는 파이 전자의 두 개가 산소 쪽으로 올라가서 탄소가 양이온 되는 요런 공명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양이온을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여기 있는 H를 탈양성자화 시켜서 여기 있는 결합전자쌍이 이쪽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알파 위치에 H 하나 대신에 Br이 치환된 요런 알파 치환 생성물, 즉 산촉매에 의한 아세톤의 브로미나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 같이 알파 브로모 케톤 있죠? 이 케톤을 염기로 처리하잖아요. 염기로 처리. 지금 염기에서는 여기는 피리딘이에요. 피리딘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N에 여기에 고립전자쌍이 있어서 요게 염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염기. 자,
염기를 처리하면 브로민과 수소 이탈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 요게 이제 브로민이랑 이쪽에 있는 수소, 브로민과 수소가 이탈이 돼서 요 자리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생기는 자, 알파, 베타 불포화 케톤이 생겨요. 알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왜 에놀을 생성할 때, 요 중간에서는 에놀이 생성되는 거 알고 있죠? 이 중간체로 에놀이 생성되는데, 여기 H, 여기에 H를 떠서 에놀이 여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되냐? 여기 만들면 왜 안 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죠? 이중결합의 치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안정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는, 즉 이렇게 그려야겠네. O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죠? CH3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는 거랑 여기에 이중결합 생기는 거랑 치환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네고, 아니 이건 아니겠죠? 하나, 둘, 셋, 네 개죠?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세 개죠. 여기가 치환체가 여기 더 많죠? 그럼 여기가 요 알켄이 더 안정한 알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생겨서 이렇게 에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에놀이 만들어지고 이 에놀에 있는 이중결합이 BR2와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 BR이 여기 딱 알파 탄소에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피리딘에 의해서 여기는 H가 이렇게 피리딘 H가 이렇게 제거돼, 여기 탈양성자에서 여기 전자쌍이 이쪽 넘어가고 BR이 이탈기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22-4 아세토놀 D3O 플러스 그냥 중수소죠? 중수소 처리하여 중수소화 시키는 반응에 대한 완전한 메커니즘을 자, 써라 봅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메커니즘을 세우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알파 위치에 있는 H 하나가 D로 바뀐 거네. 그죠? 알파 치환 반응이네요. 일단, 그죠?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자, 케톤이, 그죠? 자, 중소소, 요거와 반응을 해서, 요 산소에 D가 하나 추가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알파의 수소죠? 수소를 자, D2O 중에서 여기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산소 쪽으로 이렇게 가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에놀 형태가 되죠. 뭐 이게 H면 에놀이긴 하는데 그 에놀 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D3O 플러스와 또 요 이중결합과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산소에 있는 고립전자쌍이 전자를 밀어주고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가 이렇게 D3O 플러스의 D를 양성자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CH3 O D 플러스가 될 거고 CH랑 D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자, 공명 구조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OD 플러스가 될 거고 CH D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물이 아니라 D2O에 의해서 여기 D가 자 제거가 되고 O와 D 사이의 전자가 산소로 가서 O와 D의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걸 중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H3O 그렇죠? CH D 잠깐만요. 왜 이게 잠깐만 이거 잘못했네요. 이게 CH2인데 그죠? CH2 그죠? 그래서 CH2D 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완전한 메커니즘이다. 1번, 2번, 3번 자 하고 공명구조 4번, 5번에서 이렇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3펜타논으로부터 1펜텐3온을 합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라. 자, 그러니까 3펜타논 케톤이죠. 케톤에서 자, 알파 베타 불포화가 이렇게 됐네요. 요거를 어떻게 합성을 할까?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이게 에놀로 산촉매하에서 에놀로 바뀐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브로민 알파 첨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 있는 BrH를 제거해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그죠? 자 Br2와 CH3CO 초산과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해서 반복해서 요거 BR이 여기 H 대신에 알파 치환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메커니즘을 생략을 할게요. 계속 아까부터 계속 많이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피리딘 아까 전에 피리딘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이게 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를 떼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세모가 열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HCH죠. 여기에 있는 H를 하나 떼가서 요렇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Br이 이태하기로 빠져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면 이중결합 단위결합 이중결합이죠. 즉 컨주게이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생길 수도 없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탈기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컨주게이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한 화합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 펜테논 펜텐 3온이 생성이 됩니다. 자,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